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3학년 7단원이죠. 별과 우주. 자, 별자리와 지평좌표계 먼저 간단히 하나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 별자리. 근데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부터 별자리, 우리나라 조상들도 별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밤 되면 완전히 깜깜하거든,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어떤 방향, 별자리를 보고 가는 거죠. 요새처럼 나침판이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밤에 깜깜하니까 별이 아주 잘 보입니다. 별이 잘 보여. 그래서 별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인보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았어. 밤하늘에 새카만 별만, 총총한 별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는 북두칠성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7개 이렇게 있죠. 별이 7개. 그렇죠? 밝은 별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7개가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로 간다. 또 여기서부터 왔다. 그래가지고 태양, 해가 바로 왕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 바로 그 왕비가 되겠죠. 그죠? 왕비 부인. 그래서 해와 달의 그 아들들, 요 자손들, 자식들, 그죠? 얘들을 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나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남겨진 그 그림들 보면 태양, 왕이 앉은 그 자리 뒤에 태양하고 달이 그려져 있죠. 1월도라고. 그런데 그 고구려 거기도 보게 되면 기록에 1월 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의 이런 뜻이야.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의 자식, 그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거죠. 그 왕족이 되는 거고 또 그 자식들. 그래서 별자리 이름을 따가지고 왕자들 이름도 많이 붙이고 또 이제 그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 별을 굉장히 중시 여긴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청동기로 가도요. 우리나라 고인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고인돌의 한 80%가 우리나라에 있죠. 이 고인돌 또는 돌판, 돌이 넓은 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에서 나온 그 고인돌에 보면요. 7개 별이 북두칠성 요런 모양이 이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렇죠. 별자리 새긴 거죠. 별자리. 그러니까 고인돌은 이 밑에 이제 무덤이 되겠죠. 여기 이제 왕이 족장이 이제 죽으면 거기 시체를 넣고 이제 관을 짜고 위에 커다란 돌로 덮어 놓는 거죠.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가게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엄청나게 큰 돌. 이거 고인돌이라 하죠. 고인돌. 자,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원에서 이 돌판이 나왔는데 거기 65개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두칠성 주변에 있는 곰자리나 용자리 같은 거, 요 주변에 있는 그 별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덤 같은데 그런 데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별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겠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칠성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칠성이 바로 북두칠성이죠. 판은 나무 판때기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관이 있잖아. 그럼 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관 밑에다가 여기 까는 요 바닥에 까는 이 판이 있습니다. 나무판. 이게 바로 뭐냐? 칠성판이라고 했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별 7개에 선은 연결 안 하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기도 하고요. 이걸 칠성판이라 그러죠. 칠성판.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이제 죽은 시체가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칠성판에 누웠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칠성판에 누웠다 그러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지금까지 그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만큼 이 별, 태양하고 달, 그 다음에 별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전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자,
그리고 고구려도 보면요, 천문도 벽화 있죠. 고구려 벽화. 무덤 속에 보면 사방에 그 벽화, 벽에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역시 북두칠성이나 별자리 같은 것들이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라시대의 향가에 보면 해성가라고 해갖고 하늘에 해성이 이렇게 날라오잖아. 해성이 날라오게 되면 하나는 가스골이고 꼬리가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먼지골입니다.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럼 태양에서 불어나오는 복사압이라고 햇빛이죠. 쉬운 예로. 여기 밀려가지고 꼬리가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팔자. 우리가 한자로 좀 팔자가 이거죠. 팔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항상 날리니까. 그래가지고 해성가에 보면은 팔자 뭐 이런 말, 팔자 모양의 뭐 해가지고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요거 가스골이 먼지골이. 헨리해성 같은 거는 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을 정도로 온단 말이에요. 76년에 한 번씩. 그 당시 있던 기록들이 있고 또 첨성대 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뭐야 첨성대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요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별 같은 걸 여기서 이제 서서 관찰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첨이 이제 살펴본다. 성은 별을 살펴보는 그 대다. 뭐 첨성대. 그래서 이런 별자리, 뭐 지금 이게 운물이다, 운물을 상징했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별자리를 굉장히 중시했어. 왜냐면은 해성이 와갖고 그 별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나라들 쳐들어올 때 애들이 언제 쳐들어오냐? 해성이 나타난 그때 쳐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해성이 나타났으니까 고구려는 망할 것이다 하고 쳐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별에다가 의미를 해가지고, 쳐들어오고. 근데 이제, 당나라, 수나라는 한 번도 성공 못했죠. 당나라도 결국 나중에 이제 고구려 네 분 때문에 이제 진 거지, 싸워서 진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삼국시대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로 와도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요거 있지,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 천상열차 분야지도. 진짜 끝내준다, 이게. 1467개의 별을 다 그려놨고 293개 별자리가 있어. 이 고구려의 이제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그랗게 이렇게 해갖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 별들을 확 엄청나게 그려서 1467개나 그려놓은 거야. 그 당시 별자리인데 이게 사실은 조선시대 이거 그릴 때 별자리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별의 배치를 보면은 언제 정도 별인지 알 수 있거든. 2000년 전 거. 또는 어떤 건 한 700년 전 거도 있습니다. 전 거. 700년, 2000년, 700년. 이 사이에 관측했던 별자리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 이런 데 보면 별자리 기록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별을 관측해갖고 그걸 기록을 일일이 다 남긴 거죠. 그런데 뭐 그 기록들이 이제 많이 지금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자, 그래서 별자리 전설, 또 민간으로는 전설 있죠? 여름철에는 이제 견우와 직녀. 그래서 여기 견우가 있고, 그렇죠? 이쪽에 직녀가 있어가지고, 직녀. 이 사이에 은하수가 있죠? 강이 있어갖고 못 건너가는데, 여기 이제 까치들이 오작교를 넣어준다. 그죠? 오작교. 그래서 오작교. 이거 견우하고 직녀는 사람 이름인데, 이거 내가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지. 견우, 직녀. 이 견은 끌고 간다. 견인차 들어봤지. 우는 소란 뜻입니다. 우유. 그래서 소를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농부를 얘기하는 거죠. 농사꾼. 옛날에 이제 소 끌고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젊은 농사꾼. 직녀의 직은 이제 방직, 이런 거 하는 거, 모직, 직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배틀이죠. 옷감 짜는 그 아가씨, 여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배틀을 짜는 아가씨. 옛날에는 전부 다 지금은 옷을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서 입지만 옛날엔 일일이 집에서 배틀로 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누에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집에서 이거 배틀을 짰다고. 진짜 힘든 일이죠, 이거.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져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 까마귀들이, 까치들이죠, 까치. 걔들이 이제 이 까마귀 옷자인데 오작교. 그래서
까마귀들이 다리를 놨다. 까치 그래도 되고요. 까마귀 그래도 되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여기 연결했다. 지금 까마귀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지금 하고 있지만, 까마귀가 옛날에는 삼조고라고 그래가지고요. 다리 3개 달린 거여서 태양에 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높이 신성시했던 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까치한테 완전히 밀렸지. 까치가 머리가 엄청 좋거든. 까마귀가 밀렸어. 어쨌든 같은 까마귀감과 같은 까치감, 같은 종류인데 약간 좀 틀리죠. 같은 종류야, 그래도. 그래서 여기 사이 오작교 놓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7월 7성날 이런 일이 생긴다. 자, 겨울에는 삼태성이라 그랬고 오리온 자리가 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가운데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겨울철에 대표적인 별자리인데 요걸 우리가 삼태성이라 합니다. 삼태성. 자, 3개가 크게 밝은 별이다 이거죠. 3개 큰 별. 그래서 아들 삼형제.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남자를 우선으로 쳐가지고 아들 셋을 삼형제를 꼭 놓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자식 없는 집안에서 막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농사 짓고 이럴 때니까 이제 노동력이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쟁터도 나가야 되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의 없어졌죠. 아직도 좀 일부 그런 데가 있긴 있지만 이제 거의 없어졌죠. 자,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그래서 이제 오리온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과자 회사도 있는데 이게 서양 거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리온이라는 애가 나오죠. 걔가 이제 걔들은 이제 오리온으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삼태성 이거로 이 삼태성을 보고 거기 이제 치성을 들여가지고 자식 놓게 해달라고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랬던 것들이죠. 요게 이제 별자리 전설들. 자, 그러면 이제 요로 가서요. 현재는 이제 서양 동양이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국제적인 별자리 88개, 8땡이죠. 88올림픽 8땡, 88개 별자리를 통용을 했어요. 통일을 해갖고 1928년 꽤 됐죠. 벌써 100년 가까이 됐죠. 국제천문연맹 여기서 이제 88개 별자리를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우리 동양에서는 28숙이라 그래갖고 28수 별자리 이제 28개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88개. 요건 이제 다 서양 거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봄철의 별자리 해갖고 대표적으로 이제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내가 자리란 말은 다 빼버렸다. 별자리의 자리. 목동, 처녀, 사자.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로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만약에 이거 일일이 다 적어주고 이거 시험에 내겠다. 그럼 그때 외워야 돼. 그래서 봄에 목동하고 처녀하고 서로 그죠? 서로 아까 이거 견우 직녀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견우 직녀는 이제 여름이지만도 이거는 이제 목동 처녀 그 사자를 타면서 놀러 다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이 처녀자리 별자리가 여기 있죠. 목동자리 별자리가 여기 있고요. 사자자리 별자리 여기 있습니다. 사자자리 가까이 네네볼라라는 별, 목동자리 아크투루스, 처녀자리 스피커가 아니고 스피카라고 저번에 걸그룹도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하는지 모르겠다. 노래 굉장히 잘했었는데 별로 뜨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별 3개가 굉장히 밝으니까 요거를 연결해서 봄철의 대삼각형이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낙타 타고 다니던 중동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 밤에 북반구에서 볼 때 이런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이 어느 정도 됐구나. 그다음 어느 길로 가야지 어느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이게 깜깜한 하늘에 별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봐. 망망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지? 근데 하늘에 별자리를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름철의 별자리 그래갖고 여름철에는요. 검은고를 띵땅띵땅 검은고 치고 있어요. 검은고. 거기 그랬더니 검은고를 치니까 독수리하고 백조가 와가지고 마구 춤을 추더라.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름철의 별자리. 물론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 독수리 자리가 여기 있고요. 검은고 자리가 여기 있고요. 자, 백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백조 자리에 네네브, 검은고 자리에 베가,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 이게 굉장히 밝은 별인데 요거를 또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여름철의 대삼각형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거 독수리 백조. 독수리 백조가 검은 거를 치니까 독수리 백조가 와서 춤추고 놀았어. 여름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별자리 상식으로 외워두면 좋겠죠.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올 텐데 상식으로 외워주면은 좋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 그 딱 이제 이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죠. 뭐 좀 아는 것처럼 보면. 자, 가을철의 별자리. 자, 가을엔 물고기가 그죠?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야. 페가수스 타고. 페가수스가 좀 말처럼 생겼던가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 날개 달린 거 백마든가 하여튼 페가수스. 물고기가 있잖아. 페가수스 뭐 말을 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어. 물고기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그냥 외워지잖아. 가을에. 가을철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물고기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페가수스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대도. 응?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러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또 해보자 이거죠. 자, 물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좋아. 얘가 페가수스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다. 자, 여기 이제 별 굉장히 밝은 거 4개 요거를 우리가 가을철의 대사각형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특별한 별자리 이름은 요거는 아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고, 아까 위에는 이런 거 별자리 별들 특별히 유명한 별들이 있죠. 이거 뭐 별 관측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저거 잘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집에서 엎어져 자느라고 별 볼 시간도 없지. 자, 겨울철의 별자리가 이제 오리온 자리. 자, 쌍둥이. 이거 큰 개하고 작은 개 2마리가 쌍둥이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 쌍둥이가 둘이서 오리온 과자를 먹으면서 가니까 쌍둥이 한 명한테는 큰 개가 따라가고 또 쌍둥이 형이한테는 큰 개가 따라가고 쌍둥이 동생한테는 작은 개가 따라가고 왜 따라가느냐? 쌍둥이 둘이 오리온 과자를 먹고 가거든. 이렇게 외워버리면 그렇죠. 겨울철에 대표적인 별자리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자, 여기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운데가 삼태성이죠. 오리온 자리는 사이드에 직사각형처럼 별이 4개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보기 금방 눈에 잘 띈다. 겨울철에 가운데 3개가 이렇게 있어. 여기 오리온 자리인데 이거. 자,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리온 과자를 먹고 왔는데 쌍둥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은 개가 이제 쌍둥이를 따라가고 큰 개가 이제 또 막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쌍둥이 자리. 자, 큰 개 자리 시리우스. 시리우스. 심각하죠, 시리우스. 시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별입니다. 우리 북극성 유명하죠? 남반구에서는 시리우스가 가장 밝아. 시리우스. 시리우스는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는 게 좋다. 시험과 관계없이 있지. 시리우스. 남반구에서 제일 밝은 별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게 프로키온. 그럼 오리온 자리에 베델기우스 그러기도 하고. 자, 요거 밝으니까 요거 연결했을 때 삼각형. 겨울철에 대삼각형 이런 말 씁니다. 지금까지 별자리는 내가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도 천문 쪽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별자리 한 번 정도는 보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죠? 학교에서도 뭐 특별히 크게 강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내기 곤란하거든, 이거는. 그래서 상식으로 한번 정리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봄에 봄바람이 부니까 목동하고 처녀가 그죠?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타고 멀리 소풍을 가는 거야. 봄에 목동과 처녀가 사자를 타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있잖아. 여름에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밤에 이제 문 열어놓고 검은 거를 막 누가 친 거야. 검은 거는 우룩선생이든가 백결선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독수리하고 백조가 갖고 막 춤을 추더라. 여름. 가을에 있지 물에 보니까 막 살이 통통하게 오른 물고기가 걔가 있지. 페가수스를 타고 그 날개 달린 말 있잖아. 그거 타고 후루룩 해서 안드로메다 하늘로 날라서 안드로메다로 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완전 안드로메다로 간 거죠, 이 얘기가. 그 다음에 겨울철에 되니까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쌍둥이 형제가 우린 춥지만 그래도 오리온 과자 먹을래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와서 오리온 과자를 하나씩 먹으면서 걸어가니까 그 뒤에 큰 개 작은 개가 각각 쌍둥이 형제랑 졸졸졸 따라가더라.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겨울철의 별자리. 네, 시리우스. 남반구에서 제일 밝은 별이 큰 개 자리에 있는 시리우스. 자, 거기 있더라. 자, 그러면 국제적인 별자리는 전부 다 8땡이야. 88개가 있다. 뭐 저런 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지금 이 단어는 학교 시험 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별의 연주 운동. 자, 별이 연이니까 1년 동안 운동하는 거야.
그다음 별의 일주 운동은 매일 운동하는 거죠. 매일. 자,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돌잖아. 한 바퀴는 360도지. 24시간에 돌잖아. 그러면 15도 1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도마다 가는 거야. 여기 봐라. 우리가 이제 남쪽 하늘 쳐다보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거든. 그럼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자, 태양이 떠서 이렇게 지는데 사실은 이거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전 때문인데, 자전이니까 방금 한 것처럼 15도 1시간이란 말이야. 1시간에 15도. 왜? 24시간에 한 바퀴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 1시간 15도. 그래서 여기서 떴잖아? 근데 우리가 봤더니 이 각도가 30도 차이 났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서 2시간 간 거야. 1시간, 1시간. 여기만 7시에 태양이 떴다 그래봐. 그럼 여기가 8시, 여기 9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태양이 어디서 어디로 가? 동해서로 가죠. 자,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걸 별의 일주운동. 이 별은 태양도 별이죠. 태양, 달, 별 다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얘들이 도는 거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1시간에 15도고 동해서는 사실상 얘기 안 해도 되지.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잖아. 그러니까 달도 거기서 뜨고 별도 거기서 뜨는 거야. 그런데 별은 낮에는 안 보여. 햇빛에 눈부셔가지고요. 이거는 하루 동안 변화야. 이걸 이제 별의 일주운동 그러고요.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해서 잘 아는데 연주운동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현상이기 때문에 밖에 나고 매일 별 관측 안 하니까 모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 내가 남쪽 하늘을 봤더니 여기 어떤 별자리, 자, 이 별자리가 이제 그냥 A란 별자리라 그럴게. 그게 저녁, 자, 저녁 하지 마. 밤 하자, 밤. 밤 10시에 정확히 여기 있었어. 동산 약간 위에. 그런데 한 달이 지났다? 한 달쯤 지난 후에 한 30도 정도 있잖아. 똑같은 밤 10시에 갔는데 이제 많이 높이 떴어, 여기. A란 별자리, 똑같은 A란 별자리인데 얘가 이제 예를 들면 6월달이라 그러죠, 6월달. 그럼 이제 7월. 얘가 6월 1일 날 관찰했는데 7월 1일 날. 그래갖고 30도 정도 차이 나고 이제 여기 와 있어. 똑같은 밤 10시인데. 밤 10시. 이건 똑같은 10시야.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자리가 이동했어요. 이게 이제 한 달에 30도니까 하루에 1도 정도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이제 별의 연주 운동 그래.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 건데요. 자, 봐봐. 우리가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돌잖아?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데 이게 바로 365일 동안 돈단 말이야. 그죠? 1년이니까 1년에 한 바퀴. 그러면 1도 약 365, 360 똑같지 않지만 약 시작 1일. 하루에 1도 정도 가는 거야. 하루 1도. 그래서 하루에 1도 정도 동해서서 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전요가 똑같다고 생각해. 자, 요거는 계절적으로 변하는 거야. 1년. 아까 일주일 동안 하루 만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게 하루 만인데 이거는 계절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6월 달이면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겨울철의 별자리, 여름철의 별자리, 이 별자리가 나온 이유가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뀐 이유가 겨울에 보였던 그 별이 여름에는 안 보입니다. 여름에는 밑으로 져버리고 다른 별자리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 보이지만 여름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네, 지구의 공전 때문에 1도, 하루에 1도.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간다. 똑같아. 요거는 자전 때문에 1시간에 15도.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간다. 요거 방향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평자표계에서 우리가 그 별을 관측할 때는 그 지금 어디에 별이 있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위각이라는 게 있어.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북점이라는 건 그냥 북쪽을 얘기하는 거. 북쪽이라고 생각해. 북쪽. 북쪽인데 그냥 땅에 닿은 거기를 북점이라고 하는데 북쪽이야. 자,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잰 각도.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북쪽이라고 합시다. 그럼 별이 만약 이쪽 방향에 있다 그러면 요게 방위각이야. 자, 시계 방향으로 쟀죠? 그죠? 요게 방위각. 요 각도가 뭐라고? 방위각이다. 이 방위란 게 동서남북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위각.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도. 그럼 이 같은 방향 쪽에 별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지평선에 떠 있는 높이.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고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쪽이 서쪽이고 이게 땅이야. 지평선인데 지평선.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야. 북쪽을 보면은. 그럼 여기가 이제 북점. 여기 이제 북한산 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러면 이 북쪽을 기준으로 별이 지금 S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요게 방위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어떤 별이 만약에 A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방위각이 이게 아니고 휙 돌아서 이 각도가 방위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라 이거야. 자, 그런데 요 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북쪽 하늘인데 요 지평선이고 이 동쪽이고 이제 서쪽이고 이제 그럽시다. 자, 여기 있으니까 땅에서부터 이만큼 각도만큼 높이 떠 있죠. 이게 바로 고도입니다. 고도. 만약 여기 어떤 별이 A가 있다 그러면 이 별은 고도가 더 크겠죠. 훨씬 각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어떤 별 B가 있다 그러면 이 별은 우리가 보면 고도가 굉장히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제 꼴가닥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고도. 자, 그래서 이 방위각하고 고도 이 두 개를 우리가 지평좌표계의 X값, Y값이야, 이게. 좌표로 X, Y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고도는 당연히 0도에서 90도까지겠죠. 내 머리 위에 있으면 90도니까. 근데 별이, 시간이 지나면 별이 자꾸 움직인다, 이게. 태양이 뜨고 지는 거랑 똑같아. 태양도 이렇게 뜨고 지는 거랑 똑같이 별도 뜨고 지니까.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와 또는 시간에 따라 갖고 달라져. 방위각과 고도가. 그래갖고 반드시 관찰했을 때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별 A가 있는데 얘가 방위각이 70도다. 고도는 38도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시간을 꼭 적어야 돼요. 언제? 밤 10시 12분.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시간을 꼭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밤 11시 12분, 1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방위각이 달라지겠지. 1시간 15도 하니까 85도로 또 바뀐단 말이야. 고도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것도 바뀌거든. 그래서 이때 되면 다 바뀌기 때문에 시간을 꼭 적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평좌표의 특징은 우리가 표기하기는 쉽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평좌표계 이것도 학교에서 막 심하게 가르치진 않는데요. 요 정도 상식으로만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주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워밍업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별의 연준도에서 별까지 거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